네, 안녕하세요. 와니와니 아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덴티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고입니다. 본 영상은 분석 영상일 뿐 추천이 아닙니다. 모든 투자 선택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. 또한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. 자신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덴티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부터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PPT로 다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덴티움입니다.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좀 말씀을 드렸던 오스틴 임플란트 덴티움인데 이번에 새롭게 좀 포맷을 만들면서 좀 기존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친숙한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. 자, 분석 포인트입니다. 중국, 러시아, 터키, 동남아 등 신흥국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작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상당히 높죠. 그래서 중국이랑 러시아, 특히나 러시아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, 제가 임플란트 시장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중국입니다. 중국 쪽인데 일단은 제가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이유가 이제 중국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MS로 그냥 표현할게요. 마켓 쉐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네 두 개가 그 스트라움 이쪽이랑 해가지고 토탈 한 70에서 80%를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독과점 시장이죠. 그래서 오스 임플란트가 약 25%, 덴티움이 약 20%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식립 의사 수가 증가를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식립이라는 거는 뭐 임플란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임플란트를 받기 이전에 작업하는 것들을 말해요. 그래서 의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따라 이제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개화기에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중국 시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특히나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중국 시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. 일단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.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일단은 뭐 인구수가 엄청나게 크죠. 물론 이제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. 뭐 앞으로 이제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기술을 이제 뺏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단가나 정책적인 지원으로 해외 기업을 찍어 누르는 건데 임플란트 쪽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. 왜냐면은 그렇게 진행이 되려고 한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일단 성숙기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. 근데 지금은 성장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그렇게까지 당장 액션을 취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중국 시장이 앞으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미국, 유럽 등 선진국 수출 추이 확인이 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진국에 대한 움직임들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이에요. 보수적인데 만약에 이런 수출 부분이 백신이나 이런 미뤄졌던 이연 수요죠. 이연 수요가 나타나게 돼서 만약에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덴티움이라는 기업은 중국 내 임플란트 생산 허가 및 자체 개발 치과용 CD 판매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앞으로 커지고 분명히 이제 이 기술에 대한 규제도 나올 수가 있고 어떠한 정책들이 나오게 됐을 때도 이미 판매에 대한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정 부분을 차지를 하겠죠. 20%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0%와 여기에서 20%는
같은 20%지만 뭐 가지고 가는 파이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매 승인을 받아놓은 게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중동이나 유럽, 동남아 등 물론 여기 동남아 쪽에서는 신흥국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일부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 50% 정도 수준밖에 지금 매출이 나오지 않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 만약에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좋아지면서 치과 치료를 다시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에 따른 수출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얘가 다시 100%만 되게 되더라도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유지가 된다라고만 해도 이 50%에 붙는 이 블럭이 더 붙는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지금 실적보다도 앞으로의 실적이 지금 현 상황만 유지만 되더라도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반을 깔아놨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,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 회복이 되고, 그 다음에 이게 유지만 되더라도 중장기적인 실적에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업황 자체는 좀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.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1위 임플란트 쪽에 대한 특히나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상당히 좋았는데 아마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오스 임플란트는 뭐 한 170%로 올랐고 덴티온 같은 경우는 한 80% 정도가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오스 임플란트가 덴티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. 그러면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덴티움의 상승률 자체가 오스 임플란트를 좀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오스 임플란트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덴티움도 앞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 이 관련된 종목군들 사이에서 키 맞춤이 나타날 건데 물론 뭐 디오라든지 덴티스라든지 바텍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 두 개 종목을 보느냐? 결국엔 중국 시장이죠. 얘네들도 뭐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.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시장의 규모의 25%, 2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1, 2위 기업이고요. 그다음 섹터 자체가 성장을 할 때 결국에는 상승을 할 때 1등주와 2등주가 되는 거는 1, 2위 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거의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. 아니면 과거부터 이미지가 그렇게 찍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사실 이제 업계에서 1, 2위 쪽으로 뭐 반도체 하면 바로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인 것처럼 일정한 특정 섹터에서 딱 그 섹터를 얘기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거 2차전지 하면 뭐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뭐 CMO 하면 바로 삼바부터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제 1등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. 그리고 특정 종목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오스 임플란트든 덴티움이든 덴티스든 디오든 바텍이든 관련된 종목군들은 점점 좋게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섹터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계속적인 수출 물량이 좋아진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겠죠. 왜냐면은 국내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포화입니다. 포화이기 때문에 얼마나 해외 시장을 많이 가져가느냐가 좀 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.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, 덴티움 중국 매출 같은 경우 84%나 상승을 했고, 중국 내 점유율 2위라고 지금 적어 놨습니다. 이거는 뭐 기사나 이때까지의 그런 얘기들을 참고를 한 거고요.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영상을 찍은 이후에도 그렇고,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앞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OC 임플란트를 제가 4만 원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고령화 시대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진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사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. 그럼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진다라고 했을 때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.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도 충분히 시장 자체가 커지면 결국엔 0.5%든 0.1%든 이 시장의 규모에 적합하게만 가더라도 점유율이
떨어지지만 않으면은 시장의 캐파가 커지면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파이가 커진다라는 거예요. 여기서 20% 아까 그린 거랑 똑같죠? 20% 20% 가져가는 모 가치가 다르죠? 그러니까 시장만 크고 내가 점유율만 떨어지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성장이 된다라는 거예요. 게다가 특히나 중국 시장을 제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65세 인구 비중이 30년까지 16.7%까지라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. 중국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죠. 근데 16.7%면 엄청나게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경험을 한다.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. 라는 과정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. 그리고 신흥국 임플란트 수출 폭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. 뭐 7월 달도 그렇고 6월 달도 그렇고 60에서 한 80% 사이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. 정말 엄청난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 섹터를 보는 거는 뭐 앞으로 오셈 임플란트를 찍을 수도 있고 뭐 바텍을 찍을 수도 있고 뭐 덴티스 디오 다 찍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 영상을 연결을 해서 이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요거 참고하시라고 하고 나머지는 기업의 그런 다른 모멘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체적으로 수직 기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증설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한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 부분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또 영상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수출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. 그래서 이 임플란트 섹터는 일단은 섹터 자체,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. 제가 항상 이제 예전부터 강조를 드렸던 거는 지수가 먼저, 그 다음에 산업, 그 다음에 기업, 그 다음에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지수가 좋은 상황에서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. 기업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.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수야 뭐 지금 최근에는 좀 좋지 않지만 다시 이 방향성을 잡을 것이고 산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밑에 이제 기업이랑 차트를 고르기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좀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임플란트 섹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보는 임플란트 섹터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. 그런 부분에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. 물론 앞으로 뭐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뭐 해외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뭐 중국 시장을 압도를 할 수 있고 뭐 어떠한 변수가 생기는 거는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있는 이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부분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덴티스의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다트에서 이 기업 사업 보고서를 보는 거고요. 그래서 당사는 임플란트 제품으로 주력으로 치과용 의료기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전문 기업이다. 그래서 국내 점유율 2위, 글로벌 시장 점유율 6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.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죠.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쭈쭈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만 제공하던 과거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임플란트와 디지털 장비 등을 토탈 솔루션 개념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, 그러니까 지금 이 임플란트 섹터도 디지털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.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덴티움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국내 점유율을 만약에 잡아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립 중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성장성이 높은 중국 시장의 임플란트와 CBCT 등 패키지가 판매가 확대되어 연평균 30%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겠죠. 그러니까 성장이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뭐 이것들만 보시더라도 뭐 관계사 혹은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 이런 뭐 납품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.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 부분을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사업에 대한 개요 내용도 좀 체크를 해보세요. 저는 이제 투자하고 계시는 사업 보고서를
꼭 한 번씩은 정독을 하셨으면 합니다. 적어도 그 정도는 읽어보셔야 돈 투자하셨을 때 그래도 원활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주요 제품 및 현황입니다. 임플란트 보시면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죠. 그래서 장비도 판매를 하고 있구나. 그다음에 합성골 관련된 부분들은 있구나. 근데 이제 나머지 비중들은 좀 작잖아요. 그러니까 이 보통은 임플란트 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 장비까지 해가지고 거의 전체 매출의 94%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 흐름은 이전부터 똑같죠. 이건 뭐 93%, 94%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매출 비중이 제품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요 매출처도 좀 알아봤고요. 실적 보겠습니다. 실적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있을 때랑 비교해서 매출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.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뭐 4배, 5배 정도가 좋아지고 있고요. 당연히 순이익이 좋아지겠죠. 마이너스에서 무려 흑자 전환을 하면서 당기 순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순이익도 지금 EPS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다시 바뀌었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뭐 간단하게 요렇게만 본 거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죠. 그래가지고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이 판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간 비율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. 라는 거. 뭐 이거 바탕으로 뭐 이제 P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차트입니다. 뭐 일단은 요게 이제 전거래일 기준으로 좀 작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일봉, 주봉, 월봉을 다 볼 건데, 일단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엄청나게 많이 덴티움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라인이죠. 이제 이전 라인들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. 이전 라인들이 좀 돌파가 됐고, 결국엔 이 부분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. 그리고 2차적으로 갭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7만 2천원 라인부터 8만원 라인까지 지지가 나오고 결국엔 이 사이가 1차적으로 만약에 재접근한다면 눌림목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 만약 해당 라인이 깨지면 밑에 라인들까지 조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셔야겠죠. 물론 임플란트 섹터가 앞으로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. 그래서 나는 이 임플란트 섹터를 좀 중장기로 보실 거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타점을 잘 잡으셔야겠죠. 왜냐면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매수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. 왜냐면 매도 같은 경우도 물론 매도도 엄청 중요하죠. 근데 매수를 일단은 잘 해야지 자금이 안 묶이기 때문에 매수 부분을 조금 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고요.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모아가시는 부분으로 굉장히 조금씩 모아가는 거죠. 불안하시니까 왜냐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주봉입니다.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이격이 좀 상당히 떨어져 있죠. 이격이 좀 있다라는 점. 그러니까 이격을 바탕으로 만약에 이제 주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뚫고 올라가주면 베스트인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됐을 때는 요 이제 이평선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갈 수도 있어요.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5일선 터치 한번 했다가 다시 힘 모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참고를 해보셔야 돼요. 일단 이격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. 그럼 적어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조정의 가능성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까지 다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겠죠.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됐을 때 혹은 그냥 우상향을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조금씩 모아가면 평단이 이제 위로서 조금 평균 단가가 맞춰질 거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밑으로 가는 방향으로
접근이 되겠죠. 해서 그런 부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뭐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60, 120 골든이 나올 것이고 정비할 상태가 좀 만들어지겠죠.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월봉입니다. 월봉상으로는 이미 조금 이제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여기서부터 좀 제대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. 뭐 워낙 임플란트 섹터는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, 뭐 타점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이미 다 하고 계실 거예요. 이미 다 하고 계실 거고 만약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지금 시장도 어지럽기 때문에 보수적인 타점을 잡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대에서 굉장히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눌렸고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인들을 좀 돌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들이 아마 이거 매물대 안 켰지만 매물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돌파가 됐고 지금 시점에선 사실 여기 전 라인도 한번 노려보긴 노려봐야겠죠. 노려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이거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거고 일단 월봉상으로 좀 솟았고 이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윗꼬리가 만들어질 때 이 좀 중요한 라인 8만 원부터 한 7만 2, 3천 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밴드를 잘 지켜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. 물론 지금 이제 이 연달아 3 양봉이 나왔고 전 라인을 좀 뚫어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좀 여러 가지 시그널들은 상당히 좀 좋아요. 좋지만 그리고 산업 자체도 좋아지고 있지만 일단은 만약에 지수가 폭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눌림 현상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해보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바닥권에서는 상당히 좀 올라온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기대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임플란트 섹터를 지켜보시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. 대신에 나름의 타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그 시점에 접근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덴티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. 약간 예전이랑은 조금 이런 포맷이나 이런 게 좀 바뀌었을 거예요. 이 약간 타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들과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들, 실적적인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영상을 좀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. 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